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25일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금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날이 아주 화창한데 약간 황사가 끼어있는 그런 날인데 나름대로 좋은 어디 나들이 가기 참 좋은 날인 것 같아요. 저희는 어제 이제 여의도에서 3월 정기 이제 스터디 모임을 했습니다. 3명의 애널리스트 분들이 오셔가지고 시장 전망 다음에 이제 AI 반도체, 로봇 이 세 개를 가지고 했는데 굉장히 좋은 그런 모임이었다. 저희 스터디 모임의 전통의 3년, 4년째를 이어오고 있는데 매달 한 번씩 스터디 모임을 하는데 굉장히 성황리에 잘 끝났습니다. 이제 시장은 1분기 실적으로 옮겨갈 것이다. 당연하죠. 이제 3월 말이 돼 있고 4월 초에 다양한 경제지표와 함께 실적 시즌이 다시 돌아온 거죠. 특히 7일경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난주에 마이크론이 홈런을 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기대감을 엄청 띄워놨습니다. 과연 어떻게 반응할 건지 숫자도 중요하고 다음 2분기 가이던스가 굉장히 중요한 날이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절망적이진 않다. 7분 응선에서 8분 응선, 9분 응선을 이끌어갈 선두 주자가 시장에 나타났다는 거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삼성전자에 우리가 배팅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삼성전자는 9만전자의 싸움으로 갈 것이다. 네, 저는 7만전자에서 8만전자까지는 이번 주나 다음 주 초면은 돌파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9만전자, 10만전자 정도에서 시장이 꼭대기를 칠 것이다라고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마지막 랠리가 펼쳐질 것이다. 항상 7분 응선을 돌파해서 오는 미국도 그렇지만 다양한 차익 매매를 실현이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오죠. 지난 주말 미국이 그런 상황인데 금요일날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는 또 부활절이 있기 때문에 4일만 장이 열리기 때문에 굉장히 빡빡한 일정의 한 주 이번 주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결국 싸움은 삼성전자의 싸움이다. 이렇게 결론을 냈고 금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은 다우는 0.77% 하락을 했습니다. 나스닥은 0.16, S&P 500은 0.14. 주말을 앞두고 나스닥은 이익 실현 물량이 나왔고 다우는 이익 실현 물량이 나왔고 나스닥은 나왔다가 다시 이제 반등하는 모습, S&P 500은 마지막에 무너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익 실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이 너무 급하게 많이 오른 관계도 주춤주춤하는 모습은 확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팔 때는 아니다. 그렇죠? 쭉 이렇게 올라와서 이제 여기 꼭대기를 치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 정도에 가서 올라가는 게 여기가 7분 응선이죠. 9분 응선에서 한번 싸움이 더 있고 마지막 꼭대기를 치고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과정. 이게 저는 올 여름 정도 셀인 메일을 살짝 지나서 가을이나 여름 정도에는 꼭대기를 치고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여러 가지 신호들은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중에 대표적인 게 모든 유튜버들이 10만 전자를 이야기하고 더 간다고 설레발을 칠 때가 항상 마지막 꼭대기다. 이것을 이거 하나만 염두에 둬도 이번 싸움은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싸움입니다. 아직까지 이제 7만 전자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설레발은 나오지 않는데 그래서 먹을 것은 좀 남아있다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스터디 모임에 항상 제가 이제 1시간씩 강의를 하는데 어제는 애널리스트 분들이 많이 오셔서 제가 한 10분, 15분만 강의를 했는데 그 강의 부분을 잠깐만 이야기해 줄게요. 아직 7분 응선을 지나는 중이다. 그렇죠? 여러분 어제 제가 첫 장표를 보여줬던 게 이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과거 이게 나스닥의 상승인데 이거 올봉이죠. 보통 올라가면 과거에는 2년씩 상승을 했고 최근에는 1.7년 2018년 있던데 1.7년 상승을 하는 거죠. 지금은 상승이 1.4년인데 1.5년, 6년, 7년으로 본다면 약 3개월 정도, 한 분기 정도의 그러한 기간적인 여유는 남아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7분 응선은 확실히 지나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언제 무너지느냐 삼성전자 10만 원 설레발과 그 다음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진짜 내리면 한 번까지는 시장이 긍정적이지만 두 번째부터는 시장에서 부정적으로 반응을 할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봐라. 아직까지는 7분 응선을 가고 있기 때문에 팔 때는 아니다. 이 이야기를 첫 번째로 했습니다. 현재 금융시장 특징은 everything is 랠리다. 모든 게 다 랠리죠. 금, S&P 500, 비트코인
모든 게 다 everything is okay입니다. 이 랠리의 핵심은 뭐냐? 이 랠리의 핵심은 결국은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이 가정, 경제가 굉장히 튼튼하고 좋은데 금리를 인하를 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골디락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골디락스가 모든 자산을 끌어올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미국과 전부 연계된 자산들이죠. 예, 비트코인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중국이 꿈틀꿈틀하지만 바닥을 어느 정도 탈출해주는 모습, 유럽도 바닥을 탈출해주는 모습, 이러한 것들이 시장이 전체적으로 아주 큰 상승의 동력이 돼서 모든 자산이 다 올라가는데, 그 핵심은 미국이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않고 디스인플레이션과 그리고 선거라는 큰 전쟁을 앞두고 금리를 내릴 거라는 가정이 깔려 있으면서 모든 자산을 끌어올렸다. 그리고 다양하게 세상 사람들의 변화가, 주식도 좋아지고 비트코인도 좋아지고 금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상황이 좋아지는 모습이 섞여 있는데, 각자의 모습대로 투자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시장 우리 1월 1일부터 주가나 여러 가지 움직임을 일본 1등입니다. 22%나 올랐죠. 다음에 온유가 그 다음에 많이 올랐고, 유럽 주식도 11.7, 미국 주식 9.9, 선진국 주식 8.4, 원자재 7.9, 이게 WTI를 말하는 것 같아요. 금 5.7, 한국 주식 3.8, 중국 3.4, 달러 2.6, 신흥 주식 2.3, 투기 등급 하이힐드 1.9, 나머지는 전부 채권 관련된 종목들이 하락의 모습을 보이는 거죠. 전형적인 리스크 언의 세팅이 됐다.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갈 수는 없죠. 7분 등선을 넘었기 때문에 주의는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렇게 잘 올라간 시장의 변곡점은 우리는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첫째는 10년물 금리가 파월의 변심 이전으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 네, 파월이 변심을 해서 다시 말을 뒤바꾸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 가능성이 일단 사라졌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또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미국의 S&P 500의 밸류에이션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있다. 이 밸류에이션이 21배를 찍고 올라와서 22배까지 오면 여기는 꼭대기다라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변곡점은 밸류에이션이 있다. 두 번째. 세 번째로는 바이든과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이제 거의 붙어버렸죠. 그래서 트럼프는 하락세를 이루고 있고 바이든은 상승선을 이루고 있는 이 상황, 이게 어떻게 뒤집어졌냐. 바이든이 상승세로 돌아간다면 다시 지속하고 반도체, 전기차, 신재생은 다시 갈 것이다. 특히 전기차가 잘 갈 수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이 펼쳐지는데, 선거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다. 따라서 밸류에이션, 선거,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 이 세 가지가 엮여 있는 거, 한국에는 삼성전자의 설레발, 이런 것들이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두 번째로 어제 이야기를 했던 게, 마이콘의 실적을 한번 뜯어봐라. 마이콘의 실적을 한번 뜯어봐라. 시장 예상을 상회한 실적을 나온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죠. EPS가 0.71달러, 0.21달러를 마이너스를 기록을 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0.71달러를 기록하면서 상당히 높은 그런 실적을 보였는데, 여기에 5가지 함의가 들어있더라. 첫째, AI 서버 수요가 여전히 강세다. 여기서 AI 서버라는 것은 범용 서버와 그 다음에 아주 좋은 클라우드가 다 섞여 있는 거죠. 두 번째, 전방 시장에서 완연한 수요 회복이 나타나고 있다. 네, 수요 회복이 나타나고 있다. 세 번째, 메모리 산업계 전반적인 감상 영향으로 메모리 가격이 전분기 대비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 D램은 19% QOQ로 랜드는 30%나 상승하며 가격 반등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마이크론을 통해서 볼 수 있죠. 네 번째로는 이렇게 반도체, AI 이런 뿐만 아니라 PC와 스마트폰 출하량 증가. 그래서 전략적으로 고객들이 반도체를 갖다 이제 재고를 많이 비워놨는데 그 재고를 다시 채우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마이콘을 통해서 추론을 해볼 수 있죠. 특히 데이터 센터 고객사들의 재고 개선이 중요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5가지가 우리가 마이크론의 실적을 뜯어보면서 함의를 얻을 수 있는데, 이 함의를 왜 뜯어봅니까? 이유는 삼성전자와 연결시켜 보기 위한 거죠.
그래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미 시장은 삼성전자에게 칼자루를 뺏긴 상황이고 1분기 삼성전자를 보면 매출 71억에 71조에 4.9조 정도를 예상하는데 저는 한 5.5조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네, 시장은 5.5조 예상하는데도 많습니다. 맥스가 5.5조, 4.9조. 다음 분기는 6.3조인데 저는 이거 8조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좋은 것은 그 다음 3분기부터 10.5조, 11.3조로 두 자릿수로 영업이익률이 증가한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선반영돼서 땡겨서 6개월 선반영된다면 2분기가 실적 피크를 기대감과 실적 피크를 나타낼 것이다. 따라서 2분기 실적 발표인 6월 초가 정말 피크를 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9만전자, 10만전자에 대한 설레발이 나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살 거 없으면 삼성전자 사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삼성전자에 있다. 단순하게 실적만 봐도 이번에 발표될 4월 초 7일에 발표될 삼성전자 실적 5.5조만 나와도 시장은 서프라이즈로 반응할 가능성이 100%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크론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D램과 랜드 가격이 평균 판가가 YY로 QOQ로 무식하게 증가하는 모습. YY로는 거의 43% 31% 상승한다.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의 수출이 중요한 모습으로 변곡점으로 수출이 꺾이면 팔아야죠. 수출이 꺾이면 팔아야 되는데 반도체가 수출을 이끌고 가기 때문에 물론 여러 애널리스트들이 나머지 업종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수출이 늘지 않고 반도체와 몇 개 자동차로만 몰려있는 것에서 두려움을 표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 것을 인정을 해야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반도체 수출은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에 배팅을 하고 4월, 5월까지는 가야 된다. 이게 이제 제 어제 결론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는 삼성전자는 시장의 리더가 될 수 있을까? 방금 한 이야기하고 연결되는데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와 서로 협업을 강조하면서 엔비디아 사장 젠슨 왕이 가서 사인도 해주고 난리 브루스를 치는데 그 원인은 뭘까? 여러 원인이 있을 수가 있죠. 저는 이렇게 봤죠. 엔비디아가 삼성전자를 자기 나우바리에 묶어놓기 위한 그러한 설레발이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메타 사장도 그렇고 샘 알트만도 그렇고 삼성전자와 협업을 강조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나타나죠. 그런데 지금 SK하이닉스 하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압니다. 마이크론 실력이 떨어지고 삼성전자가 자기에게 들어와서 물량을 공급해줘야 P의 가격을 이제 Q의 가격으로 늘리는 정책을 써야 되는데 그 핵심에 삼성전자가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아는 거죠. 따라서 삼성전자를 좀 달래고 뭔가를 해주기 위한 제스처로 봤다라고 보는데 그 핵심에 삼성전자에 있다. 삼성전자 Q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메타라든지 다른 기업들의 자체의 그 내지화에 대해서 묶여가는 것을 좀 방해하고 싶은 그런 생각,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 애널리스트는 삼성전자의 실적이 아니라 기술 퀄리티에 대해서 중점을 뒀다고 보는데 2025년부터 엔비디아와 2나노 적용 전략을 시행하는데 엔비디아가 자기 핵심 그 상품의 2나노 기술력을 제품을 적용할 가능성이 2나노로 이제 디자인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2나노를 해줄 수 있는 유일한 회사는 지금 삼성전자밖에 없다는 거죠. 엔비디아는 2025년에서 26년부터 양산된 차세대 AI 가속기에 자체 설계한 CPU와 GPU를 탑재하고 파운드리에서는 2나노를 적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 엔비디아는 GPU만 자체 설계하고 CPU는 외부에서 조달을 했는데 이제 CPU까지 함께 한다는 거죠. 이게 분명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 글로벌 AI 시장이 학습에서 추론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신경망과 추론 AI 기술이 접목된 디바이스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엔비디아도 추론 시장의 AGI, 범용 인공지능 시장에 대비하기 위해 핵심 부품의 자체 설계를 결정을 했고 최선단 공정인 2나노 공정을 적용해서 모든 것을 설계를 할 생각인 것 같아요. 따라서 이 2나노를 설계하고 만들어주고 깎아줄 유일한 회사는 삼성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TSMC가 있을 수 있지만 TSMC에게 추가로 물량을 몰아주기에는 자기들의 목줄이 너무 많이 재어져 가는 거죠. 따라서 삼성 파운드리 2나노 고백 확보 가능성이 현재 협업의 가장 큰 발판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한 번 더 속살을 이렇게 벗겨서 들어가 봤다는 게 이 애널리스트의 생각인 거죠. 굉장히 동의합니다. 이 생각이 굉장히 동의하는 거죠.
2020부터 양산한 현재 엔비디아 파운드리를 TSMC 모두 의존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향후 제3단위 2나노 공정의 적용과 AI 추론 시장 확대에 따른 AI 칩 양산 등을 고려하면 2나노 파운드리 벤더에 대한 다변화 가능성이 한층 더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삼성전자는 일본 AI 1위 업체인 프리먼트 네트워크스, 이것을 PFN이라고 부르는데, 프리퍼드 네트워크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 2나노 AI 가속기 생산을 지금 수주를 했다는 거죠. 특히 PFN의 주요 고객사가 엔비디아인데 PFN이 2나노 AI 칩 생산부터 파운드리 공급선을 TSMC에서 삼성전자로 변경한 이 레퍼런스를 고려해서 삼성전자와 한번 협업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다. 이렇게 이 애널리스트는 추론을 한 거죠. AI 추론 시장 확대는 파운드리에 큰 성장 기회를 주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생성형 AI 서비스 품질 핵심은 학습, 트레이닝을 기반으로 한 추론 기능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AI 추론 깊이에 따라 개별 상황에 맞는 결과가 내놓는 응답 시간이 좌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삼성전자의 쓰임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고나노 2나노로 갈수록 삼성전자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생성 AI 서비스 사업자들은 빠르고 효과적인 AI 추론을 위해 다양한 종류의 주문형 반도체 NPU죠. 그다음 메모리 DRAM 등 충분한 전산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경쟁력의 핵심이라는 거죠. 따라서 삼성전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TSMC 하나로는 안 되죠. 걔들은 DRAM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 추론 중심의 AI 시장 확대는 파운드리 업체에 큰 성장 기회를 제공할 것이고 엔비디아의 2나노 파운드리 업체 삼성전자가 신규 파운드리 이쪽에 이제 몰아 때려가는데 기술력을 상당히 중요한 모습이다. TSMC의 게이트 올 얼라운드보다도 삼성전자의 게이트 올 얼라운드 2나노가 훨씬 더 효율적이다. 성능 면에서, 전력 면에서, 면적을 작게 만드는 면에서 TSMC 1세대 GA 대비해서 삼성전자 2나노 부분은 좀 우수한 측면도 있다. 최근 삼성 파운드리가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 DPS인 가온치스와 협업해서 전 세계 처음으로 2나노 AI 가속기 수주 일본의 PFN으로부터 이것을 획득했죠. 오파를 받았습니다. 이 레퍼런스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시발점이 되고 있다라고 애널리스트는 분석을 한 거죠. 따라서 2025년부터 엔비디아 2나노 적용 시장과 추론형 AI 칩 시장 확대는 삼성 파운드리 산업의 발전 계기를 마련할 터닝 포인트로 작용할 전망이다. 네, D램도 필요하고 2나노로 만들어줄 수 있는 파운드리 능력도 필요하고 이걸 턴키로 다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는 TSMC도 있지만 TSMC는 D램이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로 전선을 넓혀서 우군을 확보하는 전략이 현재 엔비디아와 삼성이 밀월관계로 가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애널리스트는 2028년에 삼성의 파운드리 점유율이 지금 12%인데 25%까지 올라갈 확률을 높게 보고 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썼습니다. 뭐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저는 동의하고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또 중시해야 될 새로운 시장 트렌드가 이번 GTC에서 새로운 시장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이번 GTC에서 엔비디아의 GB200, B200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엔비디아가 뭔가 새로운 시장을 가지고 세상을 리딩하는 모습을 펼쳤다는 거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향후에 어떤 쪽에 방점을 찍고 시장에서 전쟁을 펼쳐야 되는가 이 부분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새로운 AI 가속기 비용 부담에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이러한 새로운 기기 도입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 물론 하이퍼스케일러라는 것은 아주 고대형 큰 어떤 연상력의 큰 스케일러를 가지고 있는 건데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이나 이런 기업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구글 이런 쪽들이 엔비디아의 GB200 같은 것을 발표하면 가격은 비싸지만 자기들은 좋다,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서 예상 지출이 수반될 수 있지만 살아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환영을 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기상예측 모델과 같은 다양한 분야로 이 AI 시장이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섹터가 확산이 되고 있다.
세상을 변화시킬 키포인트들이 바뀐다는 거죠. 네, AI 기상 예측 모델로 간다. 세 번째는 엔비디아의 서버를 이용한 고급 딥마인드 솔루션 알파폴드를 이용해서 약물을 개발한다. 제약 바이오로 가고 있다. 그렇죠? 이러한 쪽들은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엔비디아는 DGX 제품 공장 건설을 하면서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은 설계도를 가상으로 만들어서 이 가상 복사를 가지고 설계도를 만든 다음에 적용해보는 디지털 트윈, 이러한 쪽으로 시장이 형성이 된다. 디지털 트윈은 정말 다양한 집을 짓거나 도를 건설하거나 우주 항공을 가거나 다음에 뭐 방산 쪽이라든지 어마어마한 시장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여섯 번째 GPU AAS 시장도 개최하고 있다. 이 AAS 시장이라는 것은 as a service,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시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한편 종량 과금 형태의 GPU AAS 시장 최초 고객으로 누가 들어왔냐? 싱가포르에 있는 텔레콤에서 싱텔이 들어왔다는 거죠. 종량 과금 형태의 GPU AAS 시장 최초 고객에서 가격 부담을 줄여주는 모습도 나타났다. 싱텔이 싱가포르와 동남아시아 고객을 상대로 엔비디아의 가속기를 활용한 GPU AAS 형태의 서비스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이제 소프트웨어 시장으로 자기들은 만들지 않고 엔비디아가 만들어진 것을 이용을 하면서 돈을 과금하는 그러한 시장 형태, 엔비디아가 말하는 그러한 과금, 이게 애플이 했던 건데 이 시장을 또 열어갔다는 거죠. 자, 여섯 번째까지 모든 것들이 있는데 가장 큰 핵심은 이번에는 엔비디아의 구루트. 다시 한번 구루트라는 단어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AI 확장 로봇 시장을 가지고 들어왔다. 우리가 이제 앨런 머스크도 이제 로봇으로 우리 옵티머스를 가지고 뭐 달걀도 삶고 여러 가지 했는데 엔비디아가 이번 GTC 2024에서 뭘 가지고 나왔냐? 구루트라는 로봇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죠. 이 구루트가 로봇 이름은 아닙니다. GTC 2024 기조연설에서 엔비디아는 로봇 통합 로봇 통합 프로젝트가 구루트라는 거죠. GROT. 구루트를 가지고 왔다. 구루트는 인간과 같이 다양한 작업이 가능한 범용 로봇 기술을 뜻한다. 제너럴리스틱 로봇텍의 줄임말이 구루트라는 거죠. 구루트로 구동되는 로봇은 인간의 행동을 관찰해 이해하고, 기존의 로봇은 좌표를 다 찍어줘야 되는데 얘는 인간의 형태를 관찰하고 거기에 반응하는 AI 기능이 들어갔다는 거죠. 움직임을 모방하도록 설계될 예정이며 현실 세계를 탐색하고 적용하여 상호작용하기 위한 기술들을 학습하는 그러한 로봇 개발 프로젝트라는 거죠. AI 로봇 설계와 구동 시뮬레이션을 지원하는 클라우드 플랫폼부터 로봇 내에서 AI 연산을 처리할 저전력 전용 칩셋은 잭슨 토르를 아우르는 그러한 프로젝트가 바로 구루트다. 어마어마한 시장을 몰고 왔습니다. 구루트는 AI 로봇 학습에 대해서 새로운 방향성을 설명하지만 엔비디아는 기존으로부터 로봇업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왔던 AI 학습을 지원하는 데까지 시장을 발전시킬 전망입니다. 그동안 엔비디아는 하드웨어 솔루션 제슨과 소프트웨어 솔루션의 이사학을 통해 아마존, 시스코, 존디어 등 다양한 업체에 12만 명 이상의 개발자와 1만 명 이상의 고객을 엔비디아 로보틱스 솔루션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 1만 명 이상의 고객이 개발자와 12만 명 이상의 개발자와 1만 명 이상 고객이 이미 엔비디아 하드웨어 솔루션과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가지고 로봇을 개발하고 있다는 거죠. 이를 통해 생산을 간소화하고 워크플로우 물류 및 효율성을 개선하여 제조 시설과 창고 및 현장 비용을 절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엔비디아는 이제 로봇 회사로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피규어사의 로봇 피규어 01이 챗 GPT의 오픈 AI와 협력해 인간과 서로 상호하는 영상이 공개됐죠. 그런데 이 피규어도 엔비디아와 협업 중이라는 사실을 이번에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AI 로봇이 사람과 대화하며 스스로 판단하고 과제를 처리하는 새로운 형태의 로봇. 이제 뭐 물건만 올리고 배달하는 그런 데가 아닌 거죠. 앞으로 로봇의 상호작용이 높아지면서 로봇 학습과 영역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이 대두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다양한 시도들이 등장할 텐데 엔비디아는 이미 대부분의 이 분야에서 선두 로봇 업체와 협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앞으로 효율성을 위해서
단일화, 규격화가 중요해지면서 이제 이렇게 해야만 로봇이 싸게 형태가 되는 거죠. 뭐만 팍팍팍팍 범용으로 깔아야만 엔비디아 갖다 넣으면은 모든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외관 만드는 것도 다양하게 이제 표준화시키고, 이렇다면은 로봇이 싸지는 거죠. 중요해지면 엔비디아의 B100 칩을 포함한 시뮬레이션 모듈, 데이터 등은 AI 로봇의 중요한 플랫폼 역할을 하며 시행착오를 줄여갈 것으로 시장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엔비디아의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우리 테슬라도 쭉 1차 전기차로 상승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로봇 이야기를 하면서 상승을 하다가 이제 꼬꾸라졌는데, 항상 마지막에 로봇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엔비디아도 테슬라의 상승처럼 이 엔비디아의 B100, H100 이런 거로 쭉 치고 올라가다 이제 로봇 시장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서 항상 부닥쳤던 그러한 테슬라의 예를 가지고 본다면 아주 기대감은 있지만, 기대감이 한 1, 2년 지나면 사그라들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좀 염두는 해둬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감이 처음 형성될 때, 얘들이 로봇도 할 수 있구나, 우주 항공도 하고 제약 바이오도 하는 것이 이미 알려져 있고, 이럴 때 가장 기대감이 클 때 주가는 오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엔비디아를 사는 것보다 여기에 관련된 수혜를 받을 기업들을 사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우리는 삼성전자가 이제 7분 능선까지 왔던 한국의 주식시장을 끌고 갈 마지막 선두주자다. 실적도 중요하고 가이던스도 중요하고 엔비디아와 협업도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첫 번째 했고, 두 번째 엔비디아 GTC 2024에서 가져올 새로운 세계를 이야기를 했던 거죠. 이렇게 본다면 이번 주에는 이러한 그 방점을 가지고 시장을 보고 새로운 종목을 찾는다면 나름대로 의미는 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자, 다양한 또 지표 한번 봅시다. 12개월 펄을 보면, 전세계 선진국은 18.5배, 전세계는 17.6배, 그 다음 미국은 21.2배, 큰 변함은 없죠. 다음에 이게 일본이죠. 15.3배, 이 검정계 유럽 13.8배,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한국이 11.2배, 이게 이제 중국인 것 같아요. 중국이 9.2배, 이런 모습인데, 이렇게 큰 밸류에이션의 모습은 어떤 변동은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다음 주, 이번 주죠. 이번 주 주요 포인트 한번 봅시다.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25일 미국 신규 주택 판매, 26일 미국 내구재 주문, CB 소비자 신뢰지수, 리치먼드 연준 제조업 지수가 나오고요. 가장 중요한 게 29일 금요일 날 2월 PC 물가 지수가 나오죠. 뭐 큰 변동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요일날 PC 물가 지수가 나온다. 미국과 홍콩 시장은 부활절로 휴장이죠. 성금요일로 휴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뭐 투자하고 싶은 종목이나 다음에 뭐 어떤 제가 관심 있는 종목들은 저희 카페에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친구분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어제 많이 오셨는데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친구분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그리고 관심 종목을 찾고 싶으시면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제가 이번 주에 투자할 종목을 10종목을 카페에 올려놨으니까 저희 카페에 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유료 카페니까 판단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월말이고, 다음에 다음 주 초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 그 다음에 선거로 들어가는 건데, 우리나라 선거 아주 굉장히 치열하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것들이 막 섞여 있기 때문에 한번 잘 봐야 된다. 큰 경제 지표는 PC 물가 지수밖에 없다. 다음에 이제 월 초에 발표될 다양한 지수가 있죠. 또 월말에 발표될 한국의 무역 수지가 과연 어떻게 될지, 반도체가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는 그런 시장. 역시 시장은 삼성전자에 있다. 삼성전자가 어떤 모습과 엔비디아와 협업을 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번 주에도 더욱 멋진 돈 버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카페 친구분들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다양한 제 유튜브 친구분들도 너무 감사합니다. 멋지고 즐거운 봄날 저녁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월요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